안녕하세요. 오늘 지역의 위치와 특성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4쪽부터 공부할 건데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 같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들을 한번 쭉 보니까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역의 중심지 답사는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을 만들어 봤어요. 답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답사란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해졌고요. 두 번째, 중심지를 답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세 번째, 우리 지역의 중심지 모습은 어떻게 기록할까 하는 세 가지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잘 듣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심지 하나씩을 골라서 실제로 답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직접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가는 답사 말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는 답사를 할 거니까 여러분 저의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44쪽을 볼게요. 44쪽을 보니까 서영이와 친구들은 고장의 중심지인 시장에 찾아갔습니다. 그죠? 중심지인데 그 중에 시장을 갔대요. 이와 같이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합니다. 답사. 예, 답사라는 말은 어디에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답사라고 합니다. 자, 밑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우리가 친구들이 땡땡 시장에 갔어요. 땡땡 시장. 그죠? 친구들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인데요. 자, 우리가 시장을 그냥 인터넷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 말고 진짜 그 시장에 가면 뭘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정육점도 있고요. 부침개 파는 가게도 있고 김밥도 팔아요. 만두도 팔아요. 반찬도 팔아요. 그 다음에 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수산물도 팔고요. 과일도 파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가게마다 이렇게 어떤 색깔들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게에 따라서 물건을 파는 방법이나 물건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수산상회를 가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수산물, 아마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것은 냉동이나 냉장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아마 말린 거라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채소나 과일 가게를 갔더니 이렇게 파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일 같은 것도 있어요. 고구마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두 가게를 갔더니 만두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 만두를 어떤 통에 담아서 조리해서 파는지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있는 그 아저씨가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모자를 쓰고 파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사는 어떤 장소에 가서 그죠? 어떤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져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심지를 가기에는 좀 어렵고 이따가 대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답사 방법을 선생님이 안내를 해줄게요. 일단 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한다라는 말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중심지를 답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이거는 뭘까요?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지를 답사할 계획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지에 가서 중심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여기 시장에서 말한 것처럼 간판은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뭘 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팔고 있는지, 어떤 가게들이 어떤 순서로 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두면 좋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답사를 가기 전에 여기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하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 그 다음에 사진기와 필기도구가 있으면 사진을 찍거나 현장에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많이 준비하냐면 클립보드를 준비하면 클립보드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갖고 위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종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심지에 가서 중심지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답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선생님하고 이 답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 만드는 방법까지 이따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답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답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요건 이따가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잠깐 지울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중심지 답사기를 할 텐데요. 먼저 계획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내용 중에 보면은 행정의 중심지 어디라 그랬어요? 충청남도의 행정의 중심지, 예, 홍성군에 있는 내포 신도시가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 다음에 상업의 중심지 우리 교과서에서 뭐 배웠죠? 예, 천안시를 배웠어요. 천안시. 그 다음에 산업의 중심지는 어디라고 배웠죠? 예, 아산시 배웠어요. 그 다음에 관광의 중심지 부여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시도 관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백제 유네스코 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공주시도 관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만약에 교통의 중심지 할 수 있겠죠. 충남에서는 위에 있는 천안시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KTX, 철도, 그 다음에 고속버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 천안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별로 답사할 중심지를 정해봅시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분간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답사할 중심지를 정해볼 텐데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행정 중심지, 상업 중심지, 산업 중심지, 관광 중심지, 교통 중심지, 뭐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곳을 정해보세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이 중심지인 이유를 답사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일단 답사할 중심지를 홍성군으로 정했어요. 예, 여기에 내포 신도시로 정했어요. 답사한 장소를 정한 까닭은 여기가 신도시로 모이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정한 까닭은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답사 중심지에 관한 자료를 찾는 방법 볼게요. 주변 어른께 여쭈어 봅니다. 두 번째, 인터넷에서 검색해 봅니다. 세 번째. 책이나 지도에서 찾아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주변 어른은 누가 있어요? 예, 집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주변 어른인데 주변 어른 중에서 주변 어른 중에서 예, 가족 어른, 예, 가족 어른 중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주로 인터넷 검색하기를 해볼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기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고요. 혹시나 여러분 집에 책이나 지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훨씬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중심지에서 답사할 내용과 방법을 정해 볼 텐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중심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합니다. 중심지에 있는 시설과 기관에서 하는 일을 조사합니다. 자, 중심지에 처음에 여기에 위치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요, 위치. 그죠? 위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 그 다음에 이것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위치, 모습, 하는 일들을 조사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인데요. 지도, 사진기, 수첩과 필기도구, 설문지. 설문지는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미리 물음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그죠? 휴대전화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예. 스케치북 같은, 스케치북은 꼭 8절 도화지가 아니더라도 16절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백지도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아까 하는 일을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녹음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녹음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주의할 점은 혼자 가면 안 돼요. 원래 답사 가면 위험하니까 보호자와 함께 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답사할 때는 안전, 예,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보호자와 함께 그 다음에 안전 중요하고요. 사진 찍을 때는 먼저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허락받지 않고 사진을 마음대로 찍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초상권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으시도록 하고요. 꼭 허락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뭘까요? 그렇죠. 장소에 미리 연락하기. 답사 장소에 미리 연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잠깐 지우고 할게요. 지저분하니까. 예, 다 지웠어요. 그리고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시는 됐고요. 그 다음에 답사 계획서 작성하기 할 때 답사할 중심지 어디인지, 답사 날짜와 시간 정하기, 답사할 내용과 방법 정하기, 역할, 모두머니 어떤 역할, 준비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무엇인지까지 답사 계획서를 쓰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어디를 선생님은 아까 홍성군 내포신도시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도로 가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지도를 이용하면 이런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자, 잠깐만요.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우리 충청남도 표시돼 있죠.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공주고요. 그 밑에 청양군, 보령, 홍성,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렇게 충청남도에 여러 시군이 있는데 논산까지 저 밑에 금산까지 있죠. 금산까지 있는데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을 확대를 해보니까 자 주변에 볼게요. 자 충청남도청이 있어요. 근데 충청남도청 주변에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속국도고요. 예산수덕사, 그 다음에 해미, IC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는 이 주황색은 고속국도고, 그 다음에 약간 진한 노란색은 국도인데 좀 넓은 국도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국도에서 연결된 도로가 충청남도청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충청남도청 중심으로 한번 확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살짝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일단 확대를 쭉 해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여기 충청남도청, 네, 충청남도청이 있죠. 근데 충청남도청은 이제 충청남도 전체의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아마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충청남도청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오려고 해보니까 가운데 충남대로라고 하는 도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보니까 고속 시외버스 정류소도 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도 와서 충청남도청 앞에까지 오는구나. 그럼 다른 지역에서 여기를 오려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행정과 관련된 기관이 충청남도청만 있는 게 아니라요. 충청남도의 의회도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충청남도 의회도 충청남도청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충청남도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충청남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충청남도 소방본부도 바로 옆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정기관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충청지방경찰청, 충청지방의 전체의 치안,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을 책임지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도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눈에 띄는데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충청남도 주민의 보건과 환경을 연구하는 기관도 여기에 있고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충남도서관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홍성군은 뭔가 홍성군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전체에 매우 중요한 곳이겠군요. 자, 우리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답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답사를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발표 자료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다 사진으로 찍기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책을 꺼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하나를 안내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역의 다른 중심지를 찾아서 선생님처럼 공책에다가 보고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만드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먼저 위에는 제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로 해볼게요. 잠깐만요. 진짜 공책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홍성. 자, 우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 홍성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써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홍성이 행정 중심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도를 그리기로 했어요. 자, 지도를 그리려면 먼저 선생님은 도로를 한번 그리기로 했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도로가 쭉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두께가 조금 작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작은 길들이 이 길에 이렇게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런 작은 길들이 있어요. 우리 신도시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도로들이 있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찾은 것들을 한번 글로 써볼게요. 여기 보니까 가장 가운데 큰 길이 충남대로였어요. 충남대로가 있었고요. 이 뒷길은 도청대로였어요. 아마 충남도청이 있어서 도청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요 위치에
충남도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는 충남도의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는 또 충남경찰청이 있었어요. 충남경찰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는 충남교육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아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요. 여기 충남 여기에 소방본부가 있었어요. 충남 소방본부가 있었고 여기에 충남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인가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쪽 지역은 뭔가 우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지도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고속국도가 나와요. 이쪽으로 고속국도로 연결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속 시외버스 정류소도 있었어요. 좋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도는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이걸 답사를 해서 알게 된 점, 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 행정기관이 모여 있다. 그죠? 충남에 여러 행정기관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가, 내려가 버렸네요. 도로가 크고 넓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기 쉽다는 것들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다시 내려가 볼게요. 느낀 점. 자, 느낀 점인데요. 느낀 점은 선생님은 왜 자꾸 내려갈까요? 자, 느낀 점 볼게요. 자, 느낀 점은 교통이 편리하다. 해서 행정일을 하러 오기 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게 있는데요. 충남의 중요한 행정기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느낀 점을 써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공책에다가 우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 홍성, 이렇게 이렇게 제목을 쓰고요.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는 이렇게 지도로
그죠? 지도를 그려서 그 특징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고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요. 지도를 보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 앱을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충청남도 교육청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충청남도 교육청 관련된 사진이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보고서 건물의 모습을 그려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업의 중심지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천안이 상업의 중심지라고 그랬는데요. 천안 쪽에 이렇게 간 다음에 백화점하고 검색을 하면 지도에서 보면은 자, 천안에 이렇게 큰 백화점이 두 개가 있죠. 뭐 갤러리아 백화점, 센텀시티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백화점의 모습도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도에 로드뷰가 있어요. 요거. 자,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로드뷰로 해서 보면은 로드뷰로 볼게요. 그러면 자, 이 백화점 주변이 이렇게 로드뷰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큰 백화점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로드뷰를 이용해서 그쪽 지역을 진짜 간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로드뷰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에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니까 백화점을 가보니까 그죠? 여기 지금 백화점이에요. 자, 여기 백화점 보이는데 그 앞에 택시들이 많이 있죠. 아마 백화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택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중심지 답사하기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행정중심지, 상업중심지, 산업중심지, 관광중심지, 교통중심지 이런 거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또 공부를 해볼게요.